네, 안녕하세요. 목군입니다. 오늘은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6편 프로듀서 컨슈머 패턴 너는 일을 만들고 너는 일을 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컨커런트 컬렉션, 프로듀서, 컨슈머 패턴, 서버 스레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커런트 컬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컨커런트 컬렉션은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편하게 사용해도 이제 안전한 클래스들이고요. 망가뜨릴래야 망가뜨릴 수가 없는 클래스입니다. 이런 클래스나 펑션을 스레드 세이프 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concurrent라는 키워드 그리고 스레드 세이프 하다는 키워드 이 두 개의 키워드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ncurrent 컬렉션에 있는 concurrent back이라는 클래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강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뭐 구체적인 사용법은 저보다는 MSDN 같은 데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거니까 먼저 보시면은 concurrent back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루프로 돌면서 아래 코드를 수행하는데 태스크 런은 멀티스레드로 실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식은 람다식이고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별도의 스레드에서 루프로 500번 도니까 500번 실행하겠죠. 비동기로. 그래서 아이템을 애드할 때는 이렇게 cb.add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넣었으니까 이제 아이템을 가져오고 삭제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동기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try take 하면은 이 결과가 true일 때 이 아이템이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var이 빠졌거든요. 제가 그냥 타이핑 하다 보니까 var이 빠졌고 그래서 아이템이 있으면 이렇게 콘솔에다가 찍자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드만 하는 거를 트라이픽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아이템을 이렇게 두 개 1, 2 이렇게 넣어 주셨을 때 트라이픽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면 여기에도 var이 빠졌네요. 여기도 var이 빠졌고 나중에 강의 자료에 수정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빠졌고 호출을 3번을 해도 여기 3번을 해도 아이템은 2 마지막에 있는 걸 가지고 온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데이터 가져오기 이 컨커런트 100 오브젝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루프로 돌면서 뭔가 값을 가지고 와서 화면에 찍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포이치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스레드 세이프 하냐에 대한 건데 요 위에 이 라인이 실행되면은 get enumerator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거든요. 그래서 enumerator를 가지고 와서 루프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될 때 만약에 이 오브젝트에 어떤 아이템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근데 concurrent collection은 당연히 이제 에러가 안 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여기 reference source.microsoft.com에 가면은 이제 C샵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의 코드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get enumerator 함수를 보면은 락을 걸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새로 이거 카피하는 거거든요. to list라고 하면 array로 이제 카피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는 enumerator를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락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카피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를 돌 때 여기를 돌 때 데이터가 추가나 삭제가 돼도 이 코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당연히 추가 삭제된 코드도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프로듀서 컨슈머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패턴은요. 한 스레드에서는 데이터를 만들기만 하고 다른 스레드에서는 이거를 소비만 하는 패턴을 말하는데요. 이 패턴을 어디에 쓰이는지 예제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서버 스레드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전에 용어 두 가지 IOCP랑 e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좀 적어봤어요. 윈도우즈에서는 IOCP를 제공하고 리눅스에서는 e폴이라는 거를 제공하거든요. 이거는 OS에서 제공하는 비동기 IO 작업을 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IO 요청을 하면은 비동기로 처리해주고 결과도 비동기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IO는 이제 네트워크 IO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기술이 없을 때는 이제 동기 방식으로 처리가 되게 되는데 그거는 성능이 느려가지고 당연히 오래전부터 윈도우에서는 IOCP, 리눅스에서는 e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버 스레드 모델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스레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표, 차트나 뭐 그런 것들을 스레드 모델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 카드가 데이터를 읽으면 이거를 IO 스레드에서 그 읽은 데이터를 잡큐로 넘겨줍니다. 이건 당연히 메인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고 잡큐로 넘겨주면은 이 잡큐 안에 있는 내용을 워커 스레드가 읽어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겠죠. 데이터를 읽으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네트워크 카드에 메모리가 있거든요. 이 메모리는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이 메모리가 되게 작은데 만약에 IO 스레드에서 이 워커 스레드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도 같이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그 실행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고 그 오래 걸리면 이 작은 메모리 안에
그 패킷을 받은 그 데이터들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패킷을 못 받는 지경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IO 스레드에서는 정말 빠르게 잡큐에다가 이제 넣는 작업만 빨리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빠지는 거고, 워커 스레드에서는 상대적으로 IO 스레드보다는 좀 더 무거운 작업들이 들어있겠죠. 뭐 DB를 접속할 수도 있는 거고, 레디스 같은 거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도 또 IO가 발생하기 때문에 IO 스레드보다는 비교적 오래 걸리는 시간의 작업들을 이쪽에 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코딩을 하실 때 직접 서버를 만드신 게 아니라면 요 워커 스레드에서 돌아가는 코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워커 스레드도 빨리빨리 동작하게끔 만들지 않으면 이 잡큐도 이제 뭐 엄청나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응답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성능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긴 해야죠. 이거를 저는 IO 스레드, 워커 스레드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분들은 워커 스레드, 로직 스레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스레드 모델은 뭐 어떤 특정 서버만 쓰는 게 아니라 웹 서버든 뭐 TCP 서버든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네트워크 하드의 메모리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IO 스레드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IO 스레드와 워커 스레드의 프로듀서 컨슈머 패턴과 같죠. 그리고 워커 스레드에서 동작할 코드도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하는 게 좋다. 이 워커 스레드를 이제 무한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CPU 코어가 이제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워커 스레드에서 실행하는 코드를 보통 이제 우리가 만드는데, 이 코드들을 빨리 실행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내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코드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션 6 코드를 위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요. 요 concurrent queu가, 설명은 제가 concurrent 100으로 드리긴 했는데 사용법은 뭐 비슷하거든요. concurrent queu를 사용해서 요청사항을 이제 저장하게끔 할 거고요. 요게 이제 여러 스레드에서 서로 공유하는 메모리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보면은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루프로 이제 프로듀서 3개, 컨슈머 3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모든 스레드를 다 시작하게 해줬고, 모든 스레드가 다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중요한 프로듀스, 컨슈머 함수를 안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프로듀스 코드는 현재 시간을 계속 이제 넣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슈머 함수는 데이터를 이제 꺼내와서 있으면 여기가 true거든요. 있으면 콘솔에 찍고 없으면 무시하는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예, 엔터 눌러서 바로 멈춰주시고, 코드를 보면 이렇게 프로듀서가 데이터를 넣어줬고 컨슈머가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넣어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코드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사이좋게 동작하는 이유는 이 슬립을 줬기 때문이거든요. 좀 더 다이나믹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슬립을 제거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행한 결과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프로듀서가 뭐 얘가 먼저 3번 넣었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 1번이 하나 넣었고, 컨슈머 1번이 3개 가져갔고, 아까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래밍답게 실행이 됐죠. 이렇게 했고 실행이 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스레드 모델하고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이 프로듀스 함수를 실행시키는 스레드가 IO 스레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컨슘 역할이 워커 스레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커 스레드에서는 이걸 가지고 와서 호출하는데, 대부분은 우리는 지금 요 안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 안에서 코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웹서버를 쓰고 있다면 요 역할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나 뭐 프레임워크 그런 곳에서 이제 처리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있는 코드도 빨리빨리 실행이 돼야 되고, 요 안에 있는 코드도 IO 스레드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실행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리드, 라이트, 락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